여기는 임진왜란 때 한국인 포로들이 잡혀서 포르투갈의 외딴 섬 마데리아 섬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 노예들이 지금은 바로 그 마데리아 섬에서 공연단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유럽 및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은 지금 이 놀이를 하고 있는 무용은 전라도에서 농악에서 도둑제비라는 농악입니다. 이 도둑제비라는 농악을 지금까지 발표를 해본 것은 없어요. 이것은 예비군 훈련과 같이 그 당시에 민병대로 훈련을 했던 그 우리가 잘 아는 반역자로 몰아버린 전라도의 정여립 모반 사건이 있었죠. 정여립은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동네에 유배되었을 때에 그때도 애국 정신이 많아가지고 성정왕과 비밀 통로를 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정씨들을 이렇게 데리고 귀향에 풀려서 정읍에 있는 상두산 지역에서 이 군사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었고, 이런 민속놀이에서 그때 당시에 군사 훈련, 유격 훈련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는 가장 관광객이 제일 많고 인기가 많은, 수입이 많은 이런 도시가 바로 이 마데리아입니다. 마데리아는 조선 보시다시피 군사훈련입니다. 이건 그래서 임진왜란 7년 동안에 전라도에서는 정여립의 옛날 부하들로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고을을 지켜서 이런 군사 작전으로 해서 전라도를 지켰습니다. 전라도 제일 끝허리에 있는 이순신이 막아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적은 함경도에서부터 부산까지 그 화살을 쏘아대서 외적은 수시로 마구 국경도 없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왜군들이 굳이 이 여순의 완도까지, 그 위험한 곳, 얼마나 위험합니까? 거기에 산이 첩첩이 섬이 있어가지고 언제 복병이 나올지를 모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라도는 왜 남아 있었던가 하면은 이런 전라도에는 지금까지 도둑제비라는 농악이 있었는데, 도둑제비라는 것은 동동잡피, 우리 정읍 동동 그 고려가요에 있죠. 근데 그게 동동잡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다 없어져 버렸는데, 이렇게 노예들이 이렇게 섬에 와서 이렇게 그 가든 고생을 하면서 이런 예술의 섬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자면 이렇게 포르투갈 클럽, 이렇게 카사로라는 그런 마을에서 이렇게 예술촌을 만들어 가지고 유럽 전체 그 비행기로 날라오는 그 관광객을 맞이해서 공연을 하는데, 그 보도에 의하면은 유럽에서 가장 관광 수입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좋은 관광 수입 자료가 있는 반만년의 그런 예술, 정읍과 동동 이런 음악과 가무 예술로 이렇게 훈련을 예술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르투갈의 노예 섬인데,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을 잡아갔기 때문에 되게 혼혈하고, 이 사람들 보면 거의 한국 사람이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옷이, 이 치마도 이 고려 시대에는 이렇게 깐치동 색깔이라고 이렇게 천주교 가운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농악기로 꽹과리 소리가 가창이 커서 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멜로디는 내올 수가 없어서 그냥 리듬으로 한 데다가 태평소를 이렇게 악기를 끼워서 하는데, 여기는 일찍 관현 악기가 발달이 되어서 이렇게 아코디언이랄지 기타랄지 바이올린이랄지 이런 고급 악기로 이렇게 관현악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에도 이렇게 해야 했을 텐데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이렇게 초가집에 이렇게 지푸라고, 예전에 이렇게 운막집을, 여기에서 이렇게 운막집을 짓고 이와 같이 바닷 가운데 섬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지금 노래, 지금 여기에서 음악이 나오는 것은 되게 딕시랜드 또는 작은 별, 반짝반짝 빛난 별이라고 그러죠. 이 노래가 우리 노예가 바로 이태리에 상륙했을 때 넬슨 제독이 해병으로 참전시켜서 갔을 때 모차르트가 그냥 체포해서 프랑스 이태리 민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반짝반짝 빛난 별, 이런 곡이 여기에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썼는데, 자 보세요. 이 여잔데 이와 같이 이렇게 모자를 썼거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베레모라고 하는 그 모자의 시조입니다. 근데 이 베레모는 상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투라고 그러는데, 이 포르투갈 국어사전에 상투라고 찍어보면은 이게 나와요. 근데 왜 이게 베레모냐? 여기에서 지금 좀 전에 보았던 이 농악놀이, 이것을 발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레를 무용을 할 때 쓰는 모자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악인데, 우리 농악은 일본 사람들이 노각구라는 일본 음악을 갖다가 한국 이름에다 붙여진 것이니까 그건 이해할 것이 없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옷도 이와 같이 그 한복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고, 이 바구니, 우리가 그 대나무 담양 대나무 공차 있고, 여기서 포르투갈 카사도 마을에서 이렇게 음악을 꾸며 가지고 왔고, 여기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탈곡기에다 이렇게 도리깨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전체 유럽 관광객들이 아주 여기를 코스로 알고, 이렇게 지푸라기로 초가집으로 만든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아마 초창기에 노예들이 교회를 이렇게 초가집으로 지었다는 것인데, 그 앞에 뜰에서 이렇게 농악놀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머리에다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똑같이 상모를 썼어요. 이렇게 베레모를.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선 선조 시대 때 왔기 때문에, 선조 시대에는 상투는 양반이 쓰는 겁니다. 천인들은 상모도 못 쓰고 이 상투도 못 쓰고,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처녀들 같이 머리를 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와 같이 우수한 악기를 우리 노예 출신 우리 동포들이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보세요, 장구도 우리가 그대로 깍지를 보여 그대로 우리나라 장구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꽹과리 소리가 너무 크면은 여기 멜로디 소리를 잡들 못해요. 그래서 꽹과리 대신에 트라이앵글 또는 캐스터네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악기를 만들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왜 임진왜란때 그 포악한 왜군들이 전국을 싹 쓰는데 왜 전라도만 남았을까? 그나마도 정열이 반역이라 해가지고 전라도 청년들은 모조리 죽였어요. 모조리 죽인 사람이 바로 뭐입니까? 반대당들 아닙니까? 당파를. 그리고 다시 이렇게 수복이 되어 있는데 전부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7년 동안 전라도는 뺏기지 않고 계속 이런 훈련을 마을마다 해가지고 지켰어요. 근데 경상도는 문경세제 같은 이렇게 그 엄청난 관광객이 이 섬에 이렇게 모여듭니다. 문경세제 같은 그런 우리나라 유일의 요새지를 군사 한 명도 없이 마구 평양에서 신우주까지 마구 도망쳤고, 그것도 평양을 탈아오는 사람은 호성군이라고 하는 세조대왕의 후손 이주 장군이 평양선을 수복했습니다. 뭐 그 사람들 안 했어요. 그리고 권율 장군이 전라도 태인에서 사는 권씨들, 안씨들, 최씨들 이 사람들이 지게를 또는 마차를 끌고 와가지고 조선 왕조실록을 왜 옮겼냐? 바로 세종실록이 거기가 있고 거기에는 정읍 또는 동동 이런 가요가 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을 가르친 사람은 바로 정읍에 사는 권우라는 스승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필사코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파토리가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음악이 바로 우리가 국악에서 배우는 것은 영상유산이라고 다 배웁니다. 그러나 그걸 노래로 부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영상유산이라는 것은 정읍곡에서 시작해 가지고 동동곡, 그러니까 백제가요 정읍곡에서 시작해 가지고 동동 신라가곡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지금 그 노래가 있어요. 연다따라라라라란 딴따라란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것은 반짝반짝 빛난 별, 작은 별과 같은, 빨리 부르면은 빛난 별, 작은 별이 되고 느리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애국가입니다. 바로 주상천하수만세 어와상사로다 왕비저하수제녀 어와상사로다. 바로 이 곡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무용곡으로 약 70%를 이 곡을 쓰고 있어요. 아메리카건 유럽이건
우리 한국에도 라틴 댄스라고 요새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또는 뭐 방탄소년단이 쓰는 음악도 거의 이 곡을 살라레로, 또는 미국에서는 직시랜드,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약 100여 개의 이름으로 이게 작곡했고, 특히 작곡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 직시랜드 곡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 주상전하 수만세 어와 상사디야 이건데, 주상전하 만년을 사세요. 그 어와 그 아련 상사디야. 이 상사디야라는 말은 죽도록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요새 그 여자한테 반해서 자살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임금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중국 왕유 시에 나오는 것을 부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정읍에 있는 농악의 도둑제비라는 농악입니다. 그냥 꽹과리만 치고 우물우물하는 그런 농악이 아니에요. 뮤지컬입니다. 글자 그대로 조선 5천년 뮤지컬 가무극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해본 적이 없고 75년도인가 한번 전라도 그 농악수들이 국악예술학교에서 한번 흉내를 내본 적은 있으나 그것이 아니고 가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놀았다 하면 이렇게 군사 훈련으로 놉니다. 그리고 바로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하기 전에 장가를 듭니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면은 그 마을의 어른들이랄지 청년들이 전부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너는 우리 마을에 왔으니까 우리 마을의 바로 군사나 다름없다. 지킬 수가 있냐 없냐. 그래서 거기에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발바닥도 때리고 또 손가락에 젓가락도 놓고 마구 고문을 해서 네가 만일에 잡혀가 가지고 비밀을 폭로를 할 수가 있냐 없냐 이런 거.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풍속이 신랑이 결혼 전에 그 마을에 오면은 어른 아이 이게 마을에 집안에서 또는 그 학식이 높은 사람이 문자를 냅니다. 너 이 시를 한번 읊어봐라. 또는 한문을 내놓고 이걸 해석을 해봐라.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실력인가, 그리고 힘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마을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바로 그 시험 보는 것이 동상예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래서 마을에는 주로 그것을 시골 사람들은 모르니까 고문밖에 몰라요. 그 원님놀이라고 해가지고 신랑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너는 무슨 죄를 져서 왔느냐, 그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쳐라. 이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발바닥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서 그 집에 신부 집에서 장만한 음식을 잔뜩 차려서 주고 화목을 하고 그렇게 풀립니다. 이게 다 전라도에서는 군사훈련입니다. 이거 보세요. 임진왜란 7년 동안에 이런 유사한 군사훈련, 칼싸움이라 이렇게 창 던지기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선시대에 7년 동안에 했는데, 바로 정유재란 때 일본은 그 조선 왕조실록을 못 가져갔기 때문에
바로 그걸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전라도를 습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전라도 정읍에서 정읍 태인에서 주로 권씨, 안씨, 최씨, 손씨들이 왕조실록을 전부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내장사에다가 숨겼다가 황해도로 옮겨서 지금 우리가 조선 고려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이런 훈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이런 도둑제비라는 농악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재현해 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말로 우물우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읍과 동동이라는 음악을 관현악으로 연주를 해서 바로 그것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 정읍, 백제가요 정읍을 하고 그 후반전을 날땅산굿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자랑스럽게 한국의 문화를 유럽에서 이렇게 발표하면서 행복하게 가장 음악을 음악가답게 사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국악은 너무 어렵거나 재미도 없어요. 도대체가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아니고 무슨 궁상각지도 아니고 무슨 중국 황중 이런 어려운 한자에다가 또 알기도 어려운 중국 문자로 있어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걸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고, 텔레비에 이런 것이 발표되면 전부 채널을 바꿔버리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알맹이를 보면은 일본인들이 이와 같이 우리 한국 음악은 중국 궁상각지오 오음으로 하고 자기들은 칠음계를 써서 예쁘고 슬프고 이런 음악은 전부 일본 가요로, 그리고 무뚝뚝하고 이런 장조 이런 음악은 아리랑 이제 도레미 솔라만 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 예술가들이 이걸 찾아서 우리가 칠음계로 해서 음악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친일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오음계를 써서 음악이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프랑스에서 쓰는 노래를 보니까 단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슬픈 노래. 그러니까 우리는 아리랑으로 쓰고 있는데 아리랑 쓰고 아라리오 그리고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뱃노래로 쓰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음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없는 음악이 되었고 서양 음악은 이렇게 멋있고 맛있는 음악이 되었는가. 우리가 피아노에서 요한 스트라우스 왈츠 대왕이라고는 그분이 노래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바로 동동곡에서 바로 나옵니다. 동동곡을 여기서는 정읍을 들땅산꽃, 그리고 이 동동 신라 음악은 날땅땅굿이라고 합니다. 나가는 당산꽃, 그 정읍은 들어오는 당산꽃. 그 차이는 뭐이냐? 이 차이가 좀 커요. 전라도 이 백제 음악은 낮은 소리가 임금의 목소리고, 신라 음악은 높은 소리가 아주 높은 소프레노. 그러니까 소프레노라는 말이 바로 신라의 살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구려 음악은 테너, 바로 우리말로는 태자가 부르는 음악이다. 태자전하 수천추. 그러니까 경기도 노래는 갑도리와 갑순이
또는 석탄, 백탄 타는데 또는 오봉산 타령 그리고 장산곤마루 이 노래가 경기도 노래입니다. 똑똑히 알고들 말씀을 해야 하는데 그냥 유성기로 나온 것은 전부 경기도 음악이고 그 막걸리 먹고 판소리로 오는 것은 전부 전라도 음악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를 좀 보세요. 이렇게 우리도 이 관광 제1의 나라를 꿈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음악은 지금 결국 그 컴퓨터 예술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하는 걸 보면은 컴퓨터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사람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훈련을 안 하고도 마을에서 농사짓다가 그냥 집에서 이러다가 그냥 와서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음악 이런 예술로 한국이 5,000년을 지켜왔는데 임진왜란 때 무려 10만 명을 그것도 노인이나 병자는 빼고 젊고 예쁜 주로 여자들을 거의 70% 80%를 데리고 가서 대개 혼혈 여기에 뱃사공들을 이태리에서 대개 데려왔기 때문에 호랩입니다. 독신이니까 데려서 이렇게 혼혈 결혼들을 시켜가지고 전부 우리 교육은 어머니가 시키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여자가 그 혼혈아들을 다 가르쳐서 우리 음악을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여기는 마데리아라는 데인데 마데리아라는 것은 이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마카오 섬으로 우리 포로들을 다 집합을 시켜서 여기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태리의 막달라 스페인의 막달라 이런 막달라 레나 이게 다 우리나라 백제가요 정읍 바로 이 도둑제비 음악의 제목이 막달라 레나 이런 발음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악 이렇게 아름답고 전 세계가 감동하는데 어떤 음악이건 이렇게 주상전하 수만세 어와와 상사디아 이 딕시랜드나 또는 반짝반짝 빛난 별 요와 유사한 것은 전부 우리 한국에서 나갔습니다. 우리 한국 음악입니다. 즉 주상전하 이것은 산비둘기 소리 백제 음악이고 수만세 이건 꾀꼬리 소리입니다. 그리고 신라가요는 꽃기호 그 다음에 말 우는 소리 까치 우는 소리 이게 꽃기호 히 짹짹짹 이것이 바로 경상도 음악 살풀이입니다. 살풀이 이게 서울 테너 그리고 전라도 베이스 또는 브루스 그리고 고구려는 테너 그리고 신라 음악은 소프레노 이게 다 우리말인데 이게 바로 아메리카에서 흑인들과 엉켜가지고 그 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전 세계 학자들이나 모든 학자는 음악 이런 왈스, 브루스, 탱고, 폴카 이 한국 고유 언어를 전부 아프리카 남아연마인의 잠비아 이 나라에서 왔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빨리 수정을 해서 한국 음악 용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나 한국을 갖다가 배신한 이런 나쁜 이름으로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한국의 예술 이렇게 훌륭한 한국 노예들이 유로
민들 모두를 갖다가서 이렇게 감동시키는 음악으로 우리 예술을 빛나게 해주십시다. 텔레비에 국악이 나오면 채널을 무조건 돌려버리는 우리 한국, 이거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그렇습니다. 일본 음악은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 7음계를 쓰고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는 궁상가치요 도레미솔라. 그 음악으로는 아름답게 못 만듭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음악의 새로운 출발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합시다. 이명박 정부 때 이 마데리아 섬하고 자매결혼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15년, 16년째 이제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되고 나서 그랬는지 2022년에 다시 전자식 자매결연 기념식을 열렸다는 동영상이 있어요. 좀 활달하게 해야지. 이런 거 바로. 그리고 제주도와 마데리아가 아니라 정읍태인과 마데리아가 맞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대개 태인, 김제, 정읍지역에서 잡혀갔습니다. 왜냐? 정유재란 때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인들은 아주 깨끗한 척을 하기 위해서 송상현, 동네부사 송상현을 죽이고도 비석도 세우고, 또 장수, 향교, 악장을 또 죽이고도 비석을 세워주고, 또 뭡니까 전주 곰티자에서 외적과 싸운 김제 군수를 죽었는데 역시 그 사람을 자기들이 죽였다고 해서 비석까지 세워주고, 이게 임진왜란입니다. 그러나 정유재란 때에는 이놈들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유재란 때는 전라도 쪽에 와서 다 잡아가서 주로 김제와 정읍 쪽에 있는 사람이 고무더무 주임, 또 귀무더무 주임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국,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조선 말에도 겨우 나라가 망쳐가는 마당에 일본인 앞에 총칼 들고 달려든 곳은 역시 상두산, 정열애비 싸웠던 그 자리에서 전봉준이도 거기서 보름날 줄다리기를 하다가 나가서 싸웠고, 다음에 임병찬, 최익현도 마찬가지로 상두산에서 그리고 무성서원에서 바로 의거를 해서 우리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의 강토, 예술 강토도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킨 곳 전라도는 바로 이런 예술과 이런 군사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소식을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